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싶은 마음 다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요. 사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퇴직하고 나면 뭘 하면서 살지? 라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거처럼 부모 세대가 그랬듯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은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적잖은 분들이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같은 고정 수입에 대한 로망을 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면 얼마나 멋질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하죠. 오늘은 은퇴 자금을 배당금에만 의지하다 결국 파산 지경까지 간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조심해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들을 세 가지 사례로 풀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배당금만 믿은 김 팀장의 이야기. 우선 오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 팀장 52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40 후반쯤부터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뭐 배당 주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매년 이자처럼 돈이 들어오니까 은퇴 후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초반에는 나름 탄탄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도 잘 관리했고요. 게다가 운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시세 차익도 살짝 맛봤죠. 그러니 은퇴해도 괜찮겠다 라는 자신감이 붙더랍니다. 문제는 본격 은퇴를 한 후부터였습니다. 회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 모임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고, 짬이 생기니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집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그뿐인가요?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배당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게다가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주가 하락기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원금 대부분이 배당주에 묶여 있었거든요. 결국 모아둔 종잣돈은 점점 줄고 배당금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으니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집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당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게 화근이었죠. 분산 투자도 아니고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의 타격이 크고 배당이 축소되니 다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다시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당장에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파산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집 한 채면 충분? 황 과장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황 과장 55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이 꽤나 되는 시대였고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대출 갚으며 집값 상승을 누렸죠. 주식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어차피 오르는 건 부동산이 최고지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올인해 놓은 상태였어요. 다른 금융 자산은 거의 없고 연금도 최소한만 들고 있었죠. 퇴직을 하니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현금 흐름이 없어요. 집값이 오른다 해도 결국 그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월세나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하든가 집을 팔아서 차액을 실어내야 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막상 집을 팔자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와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찮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덜컥 아파트 값이 조정장에 들어서면 이번에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질까? 조바심만 커집니다. 그러다 대출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자 문제가 확 터졌어요. 월급이 있을 때야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은퇴한 마당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이런 것만 해도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대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황 과장의 결론이었습니다. 3. 계획 없는 조기 은퇴의 함정. 박 부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 부장 58세입니다. 이분은 가족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좀 빨리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으니 어느 정도는 벌었다고 생각했고 회사 생활이 너무 지겨웠다는 것도 큰 이유였죠. 그래서 55세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나는 이제 자유다 싶었고 남은 퇴직금으로 회사 근처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가 임차가 잘 안 맞춰졌다는 겁니다. 지역 경기나 상권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끼워서 덜컥 상가를 매입해버린 거죠. 한두 달 빈 상가가 되니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월세 수입은 전혀 없고 월세 받고 나서도 임차인이 자꾸 바뀌면 또 리모델링 비용도 나갑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게의 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가족과 종종 여행이라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도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지출은 생각보다 금방 커집니다. 결국 노후 자금이 빠듯해지니까 가족 간의 갈등까지 생깁니다. 괜히 일찍 은퇴해서 이 고생을 하나 자책이 들기 시작했죠. 계획 없이 조기 은퇴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재테크도 안전하다는 쪽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은퇴 후 지출 구조나 시장 변동성, 그리고 계획 없는 은퇴의 위험성 같은 요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세 사람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자로 끝내기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산 투자.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배당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배당주를 선택하더라도 여러 업종과 종목에 걸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하고 주식 이외에도 예적금, 채권, 펀드, ETF,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 계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끝? 절대 아니죠.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아도 그것이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에는 매월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유 자금 마련. 계획 없이 조기 은퇴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는지 혹은 최소 12년은 버틸 만한 비상금을 확보해 두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가능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출 통제와 라이프 스타일 점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처럼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죠. 재취업, 파트타임,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가 상담. 내 상황에 맞는 은퇴 전략을 세우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되겠지라는 태도로 큰 돈을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50대 대기업 팀장,
배당금에 의지하다 끝내 파산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3가지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은퇴는 멋진 인생 이막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벌어온 소득 구조가 끊어지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김 팀장, 황 과장, 박 부장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은퇴 후 돈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투자로 고생하는 모습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고민하고 있을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은퇴해도 괜찮을 만한 체력을 키워놓는 것이에요.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금 같은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기 은퇴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나야 뭐 아직 40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 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생활,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봅시다.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부장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좀 쉬고 싶었어. 평생 회사에 쏟아붓고 이제 나도 좀 살자 싶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요즘은 매일 술 한 잔 없이 잠을 못 자. 이 말이 참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나요? 분명 오랫동안 언젠가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겠다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텐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퇴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해방감보다는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문제보다 더 무거운 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걸 벗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사람을 올가매죠. 제가 만났던 한 68년생 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방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5년 넘게 일했어요.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에서 슬슬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술자리에서 대리과장들에게 큰 소리치던 그도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젊은 팀장이 눈치를 주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35년간 부장님으로 불리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퇴직하면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68년생 분인데 이번엔 공기업 출신이에요. 상대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구조라 돈 걱정이 덜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이 다가오자 우울증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의 권위와 네트워크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챙겨주고 찾아주지만 퇴직하면 누가 찾아오냐는 거죠. 혼자 집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에 뛰어든 한 분입니다. 이분도 68년생, 퇴직 직전까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어요. 영업 잘한다고 이름 날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손님도 없고 알바생한테도 사장님 소리만 들을 뿐. 이게 생각보다 허무했다고 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맥주만 마셨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 후의 계획이 아니라 상상만 있었던 겁니다. 좀 쉬자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정작 내가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관계망을 유지할까?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정체성 상실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은 소득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적 역할이 끊기는 걸 더 두려워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뇌는 일상적 루틴과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는 마음의 준비와 계획 세우기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미리 구상해보고 취미와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떤 선배는 은퇴 전에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꺼렸지만 지금은 그 모임이 매주 그의 삶을 채워줍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직전 1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결심한 거죠. 지금은 작은 복지관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막의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계획과 연습이 필요해요. 쉬자만 외치며 달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퇴직을 앞둔 우리의 발걸음이 덜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잔 대신 새로운 일상과 사람들에게 기대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이 무섭다면 그건 지금이 준비할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해 보세요. 솔직히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준비가 없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퇴직은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라. 회사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맡으면 목표 세우고 일정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책 만들잖아요. 퇴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돈 문제는 숫자로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히 은퇴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장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매달 꼭 필요한 지출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퇴직금 개인 연금 예적금은 얼마나 있는가? 추가로 벌어야 하는 소득이 얼마인가? 이걸 쓰면서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하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덜 부족하네 혹은 이 정도면 알바나 작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겠네 하고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실제 재무상담 사례에서 50대 후반 부장님이 이 작업을 해봤더니 연금 퇴직금 포함 월 18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막연히 나는 거지꼴 나겠다는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숫자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원을 분산시켜야 한다. 퇴직하면 놀면서 연금으로 살지 이렇게 단일 소득원만 바라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의 소득원을 권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주 2회 알바 소득 월 40만 원, 아주 작은 임대소득 월 30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한 군데가 흔들려도 덜 불안하죠.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한 60대 분 중에는 택배 분류나 마트 캐셔, 독서실 야간 관리 같은 일주일 23일 파트타임으로 월 4,06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셋째,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정작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퇴직 전에, 은퇴 후에 일주일 시간표를 미리 짜보라. 매주 2회 운동 모임, 주 1회 봉사활동, 주 12일 파트타임 일자리, 주 1회 가족과 식사, 매일 30분 독서. 이 정도만 계획해도 은퇴 후 공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나 활동이 결국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퇴직 후 고립감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넷째, 건강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퇴직 후 경제적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초반부터는 운동이 곧 생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병원비가 가장 큰 복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이걸 생활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은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전에 한 재무설계사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퇴직자들 재무계획의 마지막 장은 건강계획표여야 한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재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명함을 벗는 순간 대부분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바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 종교단체, 봉사활동 모임, 독서 모임 등.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함 없이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게 퇴직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한 59세 부장님이 회사 사람들하고만 술 먹었는데 이제 누구랑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분은 은퇴 1년 전부터 지역 시니어 축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축구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회사에서 못했던 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하니 오히려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로 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진짜 달콤한 자유는 준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하루 30분이라도 은퇴 후를 상상하고 계획하라. 이 작은 습관이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면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가 없는 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퇴직이 눈앞이라서 술잔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술잔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편히 쉬며 놀겠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그 순간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퇴직 후 마주한 건 쌓여가는 무료함, 줄어든 수입,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온 50대, 60대들에게 퇴직은 달콤한 자유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오히려 삶의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들처럼 될까? 라는 두려움이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퇴직 후 삶의 진짜 현실 놀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들의 충격적인 결말. 퇴직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비비며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다. 라고 외치며 느긋하게 즐길 생각에 가슴이 설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삶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가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 첫 번째 함정 나는 시간이 많아 착각. 사례 1. 퇴직 후 시간이 넘쳐날 것 같아 여행 계획을 세우며 기대에 부푼 A씨 58세는 막상 퇴직 후 몇 달 동안 여행을 다니고 나니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가고 싶은 곳도 함께 갈 사람도 없었죠. 이후의 일상이 문제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할 일도 없는 시간이 쌓이니 무료함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려면 돈도 체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는 자유는 오히려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경제적 자유라는 환상. 사례 2. B씨 61세는 퇴직 전 나는 은퇴 후에도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그의 예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계획했던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자신을 발견했죠. 경제적 안정성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위험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며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놀면서 살겠다는 환상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사회적 단절. 사례 3. CC 55세는 퇴직 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편히 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 멀어지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생활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퇴직 후 삶의 공허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나 일을 찾아야 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퇴직 후의 진짜 삶은 당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퇴직 후 삶,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 퇴직 후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은퇴자를 상담하면서 느낀 건 대비와 준비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과 매일을 후회로 보내는 사람. 이 둘을 갈라놓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퇴직 후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다. 관리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퇴직 전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그 시간이 과잉이 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면 그 시간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두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퇴직 후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구를 만들고 나중엔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새로운 성취감을 얻었죠. 또 다른 분은 평소 관심이 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 활동은 그분에게 매일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계획 없는 시간은 우울함으로, 계획된 시간은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2. 경제적 자유는 착각이다. 실질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의 도움 요청 등 예산 밖의 지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라.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자신이 30년간 일했던 회사의 컨설턴트로 재취업했습니다. 그는 주 23일 일하면서 은퇴 전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꾸준한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격증을 활용해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몇 시간씩만 일하면서도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고 삶의 활력을 더하고 있죠. 돈은 퇴직 후 삶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식은 꼭 피곤하거나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이전 직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소하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3. 인간관계, 퇴직 후의 가장 큰 변수. 퇴직 전에는 매일 회사에서 동료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단절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의 일에 바빠지면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지죠.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지역의 산악 동호회에 가입하며 퇴직 후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분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얻고 있죠. 관계는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퇴직 후의 삶, 3가지로 준비하라. 그렇다면 퇴직 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저는 다음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1. 미래의 시간을 채울 활동을 정하라. 퇴직 후 시간은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매일을 채워줄 취미, 봉사활동 또는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이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이는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단한 자격증을 따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3. 관계를 끊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 사회적 관계는 퇴직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퇴직 후 삶,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퇴직은 끝없는 후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그 준비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는 쉬면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문제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했다가 느껴지는 경제적 압박감, 이전과 달라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 느껴지는 자괴감, 그리고 점차 멀어져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현실을 더욱 냉혹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경제적 부담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의 감소입니다. 평생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온 우리가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한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조사는 다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따라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이 최소 1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고민 끝에 5만 원만 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서 마주친 친구들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달갑지 않았고 이후부터는 경조사 초대장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작은 돈이라 생각했지만 그 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2.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자존감 하락. 경조사라는 자리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같은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질문이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이 아직 현직에 있거나 자신의 자녀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2.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에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대답 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미묘한 표정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경조사를 피하기 시작했고 점차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3.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나 애도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경조사를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70대 초반의 정 씨는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내느니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고 점차 소식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더군요. 제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예산을 마련하라. 경조사 참석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대받은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대신 진심을 전달하라.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축하 카드나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진심을 전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야기하라.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여유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상실,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조사라는 작은 모임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경조사,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라. 은퇴 후 경조사 자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변화, 인간관계 단절 등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조사는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기를 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경조사 예산 관리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라. 경조사 참석 시 가장 큰 부담은 축의금과 부조금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미리 예산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달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대받은 행사에 따라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세요. 꼭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적정 수준의 금액을 내고 중요한 자리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진심입니다. 사례. 70대 후반의 이 씨는 경조사 예산을 정한 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초대받은 행사마다 금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리 정한 예산 안에서 참석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참석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점이에요. 2. 축의금 대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 돈이 부족하다고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조사 자리는 단순히 돈을 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상대방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축하 카드.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한 장은 돈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꽃다발, 수제잼, 직접 만든 간단한 선물 등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축하의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전합니다. 사례. 65세의 김 씨는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5만 원을 내며 손수 만든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친구는 김 씨의 진심을 느끼고 오히려 더 고맙게 여겼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제 정성을 알아주는 그 순간, 돈이 부족하다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3. 당당한 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요즘 뭐 하세요? 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에 당당히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답들은 상대에게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사례. 은퇴 후 화초 가꾸기에 빠진 68세의 박 씨는 경조사 자리에서 항상 화초 이야기를 꺼냅니다. 화초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그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4. 경조사에서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투자. 경조사 참석은 단순히 돈을 내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 오히려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팁. 자주 연락하기. 경조사 초대만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세요. 적극적인 자세. 경조사 자리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세요. 관심 표현.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나 최근 소식을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지혜.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태도입니다. 경조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경조사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당당하고 지혜롭게 경조사 자리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잊지 마세요.